당신마저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민경채의 절규가 민강 유통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을 찢었습니다. 민경채가 병원복 위에 코트만 위태롭게 걸친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민두식 회장의 손, 민지섭 이사의 떨리는 손,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까지 믿었던 단 한 사람, 김선재 변호사의 허공에 매달린 손. 모든 손은 하나의 안건을 위해 올라가 있었습니다. 민경채 사장 해임, 그리고 루시아 사장 대행 선임. 차가운 정적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불과 몇 분 전 이사회의 의장석에 앉은 루시아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민경채 사장 해임, 그리고 루시아 사장 대행 선임 안건에 동의하시는 이사님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손을 든 것은 상석의 민두식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친딸을 내치는 것에 대한 일말의 망설임도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것을 쳐낸다는 듯 무감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들인 민지섭 이사였습니다. 민지섭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맞은편에 앉은 루시아를 불안하게 쳐다봤습니다. 루시아가 그를 향해 이제 당신 차례라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짓자 민지섭은 결국 눈을 질끈 감고는 마치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드는 것처럼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마지막 한 사람, 민경채의 법률 대리인이자 그녀의 유일한 방패였던 김선재 변호사에게로 향했습니다. 김선재는 창백하다 못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정확히 3일 전 카페에서 들었던 루시아의 목소리가 지독한 이명처럼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50억 횡령. 민경채의 편에 서서 감옥에서 10년을 썩을 건가요? 아니면 내 손을 잡고 새 삶을 살 건가요? 김선재 변호사, 당신의 정의는 고작 50억짜리였네요. 김선재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쥐어졌습니다. 그는 민경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병실에 갇힌 채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만을 믿고 있다며 꼭 구해달라고 애원하던 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김선재 변호사. 민두식 회장이 재촉하듯 낮게 그를 불렀습니다. 김선재는 아주 천천히 마치 목이 부러진 기계 인형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모든 빛을 잃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대가로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안 돼. 민경채였습니다. 그녀는 김선재의 손이 들린 그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민경채의 시선이 다른 누구도 아닌 허공에 매달린 김선재의 손에 꽂혔습니다. 아버지 민지섭. 그래, 두 사람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김선재 변호사. 민경채가 김선재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당신마저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김선재는 민경채의 절망 어린 시선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루시아의 협박을 떠올리며 들어올린 손을 끝끝내 내리지 못했습니다. 루시아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장 만족스럽고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정확히 3일 전 김선재가 지옥을 마주한 그날 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재는 문태경의 사무실 혹은 민두식 회장의 비밀 서재라고 불리는 그 은밀한 공간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그는 민경채를 유언장 위조범으로 몰아넣은 이 모든 함정의 배후에 민두식 회장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잠입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자신이 찾던 단 하나의 것, 민두식 회장의 모든 비자금 흐름이 낱낱이 적힌 이중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찾았어. 이걸로 민경채 사장님을 구할 수 있어. 회장의 위선을 만천하에. 김선재는 흥분하며 장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장부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김선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는 김선재 자신이 민경채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민강유통에서 빼돌렸던 50억 원의 횡령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김선재를 자신의 비자금 창구 중 하나로 이용하며 그 증거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김선재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를 구하기 위한 증거가 동시에 자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하지만 이 장부만 없애면. 김선재는 장부를 품에 안고 미친 듯이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장부만 불태워 없애면 민두식의 비자금 증거는 사라지더라도 자신의 50억 횡령죄는 영원히 묻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기심이 정의감을 집어삼켰습니다. 김선재는 거실 바닥에 이중장부를 던지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일렁이며 장부 모서리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죄가 불꽃에 삼켜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지옥의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루시아였습니다. 김선재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불장난은 안 좋은 버릇인데 김선재 변호사. 특히 아주 비싼 장부를 태우는 건 말이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루시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선재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태우려는 그거. 민두식 회장의 이중장부.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당신의 50억. 이미 내 손에 똑같은 게 있거든. 원본만큼 아주 선명한 사본으로. 김선재의 손에서 라이터가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루시아 어떻게 날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30분 주지. 30분 뒤에 사거리에 있는 카페. 만약 1분이라도 늦거나 안 오면 그 선명한 사본이 민두식 회장 책상 위로 배달될 거야. 그럼 김 변호사는 횡령죄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그 전에 민 회장 손에 글쎄 조용히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겠네. 루시아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선재는 불에 그을리기 직전의 장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가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함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30분 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루시아는 지극히 여유로웠습니다. 그녀는 김선재의 앞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김선재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자신의 50억 횡령 기록이 담긴 장부 사본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김선재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간단해. 민경채의 몰락. 루시아는 우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경채의 충직한 개가 되어 같이 침몰할 거야? 아니면 내 손을 잡고 사람이 될 거야? 김 변호사. 민경채는 이미 끝났어. 유언장 위조범으로 몰렸고 민두식 회장의 신임도 완벽하게 잃었지. 당신이 붙잡고 있는 건 이미 썩어 문드러진 동아줄이야. 내가 민경채 사장님을 어떻게 배신하라고. 루시아가 김선재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증거로 민경채를 완벽하게 배신하고 내 편에 서. 민경채가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증거를 당신이 직접 만들어내. 그럼 당신의 그 50억 내가 덮어줄게. 루시아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아니, 그 돈 전부 당신 거 해. 깨끗하게 세탁도 해주지. 50억 변호사 월급으로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잖아. 미쳤군. 당신은 악마야. 3일 줄게, 김선재 변호사. 3일 뒤 긴급 이사회가 열릴 거야. 민경채 해임안이 올라올 거고.
거기서 당신이 내 편에 선다면 이 장부는 사라지겠지. 하지만 거절한다면. 루시아는 김선재 앞에 사본을 들어 보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니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어. 당신의 정의감인지 아니면 50억과 당신의 변호사 자격증인지 뭐가 더 무거운지 잘 재보라고. 루시아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선재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커피잔과 자신의 목숨줄을 쥔 장부 사본을 번갈아 바라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선재에게는 살아있는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차 안 핸드폰 액정에 민경채 사장님이라는 이름이 뜰 때마다 김선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경채는 병실에서 애타게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김변, 왜 안 받아? 김 변호사, 제발. 민경채는 연결이 되지 않는 핸드폰을 보며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면회조차 거부했고 믿었던 김선재마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선재는 자신의 오피스텔 주차장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김선재는 울부짖었습니다. 민경채의 절대적인 신뢰를 배신해야 한다는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칼로 찢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무너지면 50억 횡령범으로 감옥에서 10년을 썩는다는 공포와 생존 본능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건 횡령이 아니었어. 처음엔 민두식 회장이 숨긴 비자금이었고 난 그걸로 민경채 사장님을 도우려 했을 뿐이야. 하지만 50억은 너무 컸어. 그래, 내가 살아야 해. 내가 일단 살아야 나중에라도 사장님을 구할 수 있어.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이건 배신이 아니라 전략적 후퇴야. 김선재는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하며 결국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민경채의 마지막 희망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루시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태경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민두식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그의 수족처럼 움직이고 있는 민강 유통에 숨겨진 실세였습니다. 사장님, 김선재가 정말 넘어올까요? 민경채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충성심 이상으로 깊어 보였습니다만 문태경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넘어와야죠. 아니,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루시아는 붉은 와인을 따르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문 실장님, 인간은 신념보다 생존이 먼저예요. 그리고 생존보다 탐욕이 더 먼저일 때도 있죠. 자기 목숨과 50억이 걸린 장부 앞에서는 민경채에 대한 의리 따윈 먼지처럼 사라질걸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 민경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폭할 수도. 안 해요. 아니, 못하죠. 루시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기가 50억을 횡령한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셈인데 그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김선재는 이제 발버둥 쳐도 제 손아귀에 있어요. 완벽한 인형이죠. 바로 그때 민두식 회장의 아들 민지섭이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루시아 사장,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버지가 문태경 저 자식을 나보다 더 믿고 있어.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민지섭은 방금 들은 소식에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문태경에게 너가 내 친아들보다 낫다며 핵심 계열사인 민강바이오의 경영권을 맡기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루시아는 민지섭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습니다. 문태경을 신임하게 만든 것도, 그 소문을 민지섭의 귀에 흘러들어가게 한 것도 모두 그녀의 작품이었습니다. 진정해요, 민지섭 이사님. 회장님의 결정에 화가 나신 건 알겠지만 지금 저한테 화를 내실 때가. 이건 분노야. 민경채는 병원에 처박히고
나는 허수아비가 되고 듣도 보도 못한 문태경이란 놈이 이 집 주인이 되다니. 대체 우린 뭐야? 우린 자식도 아니냐고. 민수정 역시 오빠 민지섭의 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거들었습니다. 오빠, 그만해. 대세는 이미 루시아한테 넘어갔잖아. 아버지도 저 문태경이라는 작자도 다 루시아 편이야. 우린 이제 어떡해? 저러다 회사 다 뺏기겠어. 민지섭은 민수정의 말에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루시아를 노려봤습니다. 좋아. 이 사회에서 민경채 해임만 나도 찬성하겠어. 민지섭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대신 문태경 그 자식한테 가는 건 막아줘야겠어. 민경채 자리든 뭐든 난 상관없어. 하지만 문태경만은 안 돼. 루시아는 마침내 원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현명한 생각이네요, 이사님. 일단 눈앞에 가시인 민경채부터 쳐내고 그 다음은 문태경을 생각하죠. 저와 손을 잡으시겠다면 민강바이오가 아니라 민강유통을 이사님께 돌려드릴 수도 있죠. 민지섭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문태경을 몰아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민두식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문태경이 민두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태경아, 내가 자네를 내 친아들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 알지? 민두식이 문태경의 어깨를 두드리며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멍청한 지섭이나 고집불통 경채보다 나는 묵묵히 내 뜻을 따라주는 자네가 더 믿음직해. 내 모든 것을 자네에게 물려줄 생각까지 하고 있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문태경은 감격에 겨운 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개 숙인 얼굴에는 감사가 아닌 지독한 경멸과 살기 어린 복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처럼 당신이 내 부모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피 묻은 돈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민두식 반드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내 손으로 당신의 숨통을 끊어주겠어. 내 부모님의 원한을 갚는 그날까지. 문태경은 피눈물을 삼키며 민두식의 완벽한 아들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이사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약속의 3일이 되기 몇 시간 전 김선재는 결국 루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죽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결정이 섰나 보네. 축하해, 김선재 변호사. 루시아의 목소리는 아침 햇살처럼 밝고 여유로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어. 이사회에서 민경채 사장님을 버리겠다는 말이야. 김선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스스로 지옥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역시 현명하잖아. 내일 이사회에 기대하지. 아, 그리고 당신 50억. 이제 안전해졌네. 대신 약속은 지켜야 돼. 내 횡령 기록. 원본 장부는. 물론. 민경채가 당신 눈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날, 그 원본 장부, 당신 눈앞에서 태워줄게. 난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거든. 루시아는 전화를 끊고 옆에 있던 스텔라 장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선재까지 넘어왔어요. 이제 민경채는 완전히 혼자예요.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스텔라 장이 웃으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축하해, 루시아. 민지섭도 흔들리고 김선재도 우리 편이 됐네. 이제 민강유통은 당신 거야. 아니요, 스텔라. 루시아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김선재는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저 이용 가치가 높은 사냥개일 뿐이죠. 무슨 뜻이야? 사냥이 끝나면 그게도 처리해야죠. 감히 민강유통의 비자금을 훔쳐? 그런 탐욕스러운 배신자는 내 옆에 둘 수 없어요. 루시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이사회 당일 김선재는 루시아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사회로 가는 길이야. 약속대로 할게. 그래, 잘 생각했어. 김 변호사는 손해볼 게 없잖아. 50억 횡령한 돈도 지키고 그 잘난 변호사 자격증도 지키고 민경채 하나 버리고 모든 걸 얻는 거네. 루시아는 김선재의 마지막 남은 양심까지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선재의 핸드폰으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경채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3일 만에 처음으로 걸려온 그 전화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루시아와의 통화를 끊고 민경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직감과 함께 김 변호사, 대체 어디 있어요? 왜 연락이 안 된 거야? 3일 내내 무슨 일이야? 민경채의 다급하고 원망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사장님. 김선재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가 알던 김선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미안합니다. 지금은 병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와요. 할 얘기가 있어. 루시아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어요. 오늘 긴급 이사회가 열린대. 날 해임시킨다고. 사장님. 김선재가 그녀의 말을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더 이상 사장님을 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뭐라 그랬어, 지금. 똑똑히 말해, 김선재. 제 안위가 달린 문제입니다.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안 돼. 무슨 일인지 말해. 무슨 협박을 받는 거야? 김선재는 민경채의 절규를 뒤로한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경채는 핸드폰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배신감.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보다 더 깊고 차가운 절망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경채는 핸드폰을 병실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으아악. 병실 안에는 그녀의 처절한 비명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링거 바늘을 뽑아 던지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간호사가 그녀를 말렸지만 민경채는 뿌리치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민강유통 본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회의실에서 민경채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김선재가 자신을 해임하는 안건에 손을 드는 가장 잔인한 순간을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김선재 변호사, 당신마저 나를. 민경채가 절규했습니다. 김선재는 차마 그녀를 돌아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루시아가 의장의 권한으로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민경채 사장 해임안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민강유통의 모든 권한은 사장 대행인 저 루시아에게 위임됩니다. 보안팀 민경채 씨를 밖으로 모시세요. 민경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병원에서도 회사에서도 쫓기듯 나온 민경채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 민두식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저 경채예요. 아버지. 민경채가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집사격인 공 실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아가씨는 절대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켜요. 비켜.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다 오해라고요. 루시아의 함정이에요. 민경채가 공 실장을 밀치고 저택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민두식이 분노가 아닌 차갑게 식어버린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경채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가.
민두식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딸이잖아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전 유언장 같은 거 위조하지 않았어요. 루시아가 시끄럽다. 감히 내 유언장을 위조하고 내 뒤통수를 쳐.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제 말을. 공 실장, 뭐 하나. 저애 당장 끌어내. 내 집에서 당장 끌어내. 공 실장이 울먹이며 민경채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아가씨, 일단 나가세요. 회장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제발. 싫어. 놓으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민경채는 공 실장과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절규했지만 민두식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저택 밖에 내동댕이 쳐진 민경채는 텅 빈 눈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믿었던 김선재도 자신의 자리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스텔라 장의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화려한 축배가 들렸습니다. 루시아와 스텔라 장 그리고 문태경이 모여 있었습니다. 축하해 루시아. 민경채는 완벽하게 고립됐어. 이제 민강 유통은 내 손에 들어왔네. 스텔라 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스텔라.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죠. 루시아가 잔을 들었습니다. 민경채는 그저 시작에 불과해요. 민 지분 확보를 위한 첫 번째 단계였을 뿐. 우리의 진짜 목표는. 문태경이 붉은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의 눈빛은 루시아만큼이나 차가운 복수심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 그자의 숨통을 끊는 겁니다. 루시아의 눈빛이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차갑게 타올랐습니다. 김선재를 배신자로 만들고 민경채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루시아의 진짜 복수는 자신의 부모를 죽게 한 민두식을 향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50억 횡령 장부를 손에 쥔 루시아의 잔인한 협박에 김선재는 결국 생존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준 민경채를 배신하고 이사회에서 그녀의 해임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민두식 회장의 신임을 얻은 문태경과 민두식의 자식들인 민지석, 민수정까지 포섭한 루시아는 이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김선재에게 버림받고 아버지 민두식에게마저 내쳐진 민경채는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경채를 무너뜨린 것은 루시아의 더 크고 끔찍한 복수를 위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의 진짜 목표는 바로 민두식 회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